네, HBR. Building Your Company's Vision. 그래서 이름을 회사 비전 만들기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저자는 짐 콜린스인데 우리나라에 꽤 알려진 저자입니다. Built to Last랑 Good to Great로 우리나라 번역서 제목은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그리고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으로 꽤 베스트셀러에 오래 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아티클은 1996년 9월 10월호니까 찾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면 초반에 이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비전이라는 건 웬만해서 바뀌는 게 아니다. 그게 10년을 가든 30년을 가든 웬만해서 바뀌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런 걸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대비 비전이 바뀌지 않는 것 대비 어떤 목표나 전략 같은 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다룰 내용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부터 잘해야겠죠. 안 바꾸니까. 웬만해서는 안 바뀌니까. 근데 그 비전이 좀 남용되고 좀 잘못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 아티클을 통해서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겠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다 아는 내용 아니야? 근데 저도 열심히 읽으면서 반성을 했듯이 살짝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그래서 비전에 대한 컨셉추얼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비전은 크게 core ideology와 envision the future, 그러니까 핵심 이념과 상상된 미래, 명확한 미래 이런 걸로 돼 있고, 그 핵심 이념은 core value, 핵심 가치와 core purpose, 핵심 존재 이유로 구성되어 있고, envision the future는 뭔가 10년에서 30년의 미래의 멋진 어떤 목표? 네, 저거를 BHAGS라고 부르기로 하자라고 했네요. 그래서 그거는 Big Hairy Audacious Goal의 줄임말인데, 크고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지만 대담한 목표, 요거를 그렇게 부르자. 근데 제가 저 밑에 미션이라고 써놨죠. 저걸 미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저자는 BHAG으로 부르자, BHAGS로 불리자라고 자기는 이 단어를 선호한다, 이 표현을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vivid description 하면 저게 뭔데? BHAGS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꾸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핵심 인형 core ideology에 대해서 보면 그게 뭔데? 하면 자, 리더, 회사를 만든 리더는 돌아가실 수도 있고, 상품이라는 거야 없어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시장이라는 것도 변할 수도 있어. 하지만 회사는 계속해서 남아서 그 직원들을 끈끈하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핵심 이념이라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이념은 크게 핵심 가치와 존재 이유로 나눠지는데, 핵심 가치는 우리는 어떤 단어를 대변하느냐, 우리 어떤 가치를 대변하는 그런 조직이냐를 나타내는 거고, 다시 설명했듯이 reason for being, 우리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핵심 목적이 뭐냐, 저거를 raison d'être 라고 불어인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저걸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티클에 저 표현이 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raison d'être. 불어는 잘 몰라서 아무튼 자, 코어 밸류 핵심 가치를 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에서 고객 만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때로는 아닐 수도 있다. 때로는 시장이 되게 중요하다. 어떤 회사는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시장에서 원하는 것만 우리가 만들어? 아니야. 시장은 아직 알지 못해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품질이 굉장히 중요해. 때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품질이 어떻게 안 중요해? 어떤 상품일 경우에는 품질을 너무 추구하기보다는 그 시장에 맞는 재빠르게 어떻게 보면 스피드가 더 관건인 그걸 핵심적 가치로 가지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핵심 가치는 세월의 무게를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막 바뀌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회사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망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때로는 그 고집이 회사를 뭔가 수익성이 떨어진다거나 뭔가 외부에서 봤을 때 쟤는 왜 저래? 라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끝까지 지키고 갈 가치? 그렇죠. 그게 핵심 가치. 그래서 보통은 3, 4개 정도 되고 너무 많으면 그 5개 이상으로 너무 많으면 그거를 헷갈려 하거나 가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단어 막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핵심 목적, 존재 이유는 착각하지 말아라. 아까도 설명드렸죠. 목표가 아니다. 그리고 전략도 아니다.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다. 예를 들면 쉬울 것 같아요. 3M의 경우에는 되게 멋지죠. 풀리지 않은 문제를 혁신적으로 푼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본 건데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이 병원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할 때 5Y라는 방법을 쓰면 좋다고 합니다. 5Y는 뭐냐면 그게 왜 중요한데? 어떤 설명이 나와. 또 그게 또 왜 중요한데? 어떤 대답이 나왔을 때 그걸 또 왜 이렇게 해서 5번까지 파고 들어가면 진정 이게 맞다 그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라고 그런 식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는 좀 약하다. 단순히 돈 버는 거 넘어서 좀 더 깊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재미삼아 찾아본 건데 이렇게 문신을 새기고 다니는 사람, 특정 회사의 로고를 문신으로 새긴다? 이거 왜 지워지지도 않잖아요. 이거 10년, 30년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통하는 게 있으니까 어떤 회사의 어떤 이념이든 상징성이든 있는데 그게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갖고 싶은 그런 게 있으니까 저 정도로 새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참고 삼아 저런 마음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게 진짜 이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기 쉬우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참고 삼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자, 저 핵심 이념은 발견하는 거다. 막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핵심 이념 뭐로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리더가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고 조직에서 다 실천하는 것들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하려 하지 말아라.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래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다. 이 핵심 이념은 똑같을 수도 있다. 내 경쟁자와도 때로는 똑같을 수 있지만 그걸 끝까지 지켜내는 회사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달라야지 핵심 이념 자체를 우린 남들과 다를래 이럴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내부적으로가 중요한 거지 외부의 평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지? 어딨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핵심 이념을 확실히 하고 차석처럼 이런 인재를 끌어와라. 때로는 안 맞는데 나간다 그러면 좋아할 일이다. 그러면 우리 이념이랑 안 맞는 사람이 나가는 건 뭐 반길 일일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핵심 이념을 표현하는 어떤 문장이나 단어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그 시대마다 그 표현이 조금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주고, 핵심 역량이랑 헷갈리지 말아라.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우주로 나가자 했을 때 그게 이제 핵심 이념이야. 근데 그게 핵심 이제 이념인데 핵심 역량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왜? 아무도 못해. 우주에 나가는 기술 뭐 웬만해서는 아무도 뭐 없어 그런 기술. 그렇다면 핵심 역량이랑 핵심 이념은 다를 수도 있다. 근데 일단 이 핵심 이념이 아주 그냥 공고하고 확실하면 편해진다. 왜냐하면 그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자유롭게 바꿀 수 있으니까. 뭐 그게 목적이 됐건 뭐 전략이 됐건 뭐 직원이 됐건 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만큼 이거는 확실하게 잘 정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상상되는 미래에 있어서는 10년 30년 후에 BHAGS라고 그랬죠. 이제 어떤 사명, 미션. 그다음에 명확한 그림, 뭐 이런 설명, 상세 설명,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10년 30년의 BHAGS에는 저런 종류가 있다. 뭐 목표를 명확하게 하던가, 뭐 언제까지 뭐 얼마 벌자, 뭐 기타 등등. 얼마 벌자는 하지 말라 그랬죠. 뭐 요 분야에 뭐 1등이 되자, 뭐 그런 어떤 목표라든가, 야 뭐 나이키의 경우라면 야 아디다스 좀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그다음에 롤 모델, 야 장난감에서 레고가 최고인데 우리 업계에선 요 레고 같은 회사가 되자, 뭐 그런 게 롤 모델이고, 인터널 트랜스포메이션은 뭐 세계 인류 뭐 세계 뭐 세계 1등이 돼보자, 뭐 이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완전히 1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완전히 변화를 시도해야겠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구도로서 네 가지 종류가 있고, 이 사례들은 뭐 아티클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요. 명확한 설명, vivid description은 그 어떤 상세한 단어들을 전달함으로써 그걸 듣고 보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조심해야 될 것, 주의할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요거 착각하지 마라. 많은 매니저들이 요거를 착각한다. 같은 걸로 알고 있고 한꺼번에 쓰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헷갈렸습니다. 저도 미션이 존재 이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네요. 핵심 목적은, 존재 이유는 별과 같다. 하늘의 별과 같아서 추구하는 거다. 추구하는 거지 달성하는 게 아니다. 아까 예에서 3M의 예가 있었잖아요. 풀리지 않은 문제를 혁신적으로 풀어낸다. 거기에 끝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계속 있겠지. 풀리지 않은 문제는 계속 있겠지. 그런 것들. 그에 비해서 저 10년 30년 BHAGS는 산과 같다. 언젠가 정상에 올라가면 또 다른 정상을 찾아
떠나는 거다. 뭐 이런 다르죠. 비슷한 것 같았는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다르네요. 그래서 요 핵심 이념 쪽은 관찰하는 거고 탐색하면서 찾아내는 거고 이 envisioned future 부분은 뭔가 생각해서 상상을 해서 창조해내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거는 산봉우리이기 때문에 We've arrived syndrome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했는데 뭔가 우리 뭐하지 그럼? 이런 느낌. 가령 예를 들어서 나사에서 달에 가자 했는데 갔어. 그 다음엔 그런 느낌. 뭐 스타트업이 상장하는 게 꿈이야. 상장했는데 상장을 했어. 그 다음엔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라. 그러면 이제 빨리 재빠르게 다음 봉오리를 상상해내야겠죠. 만들어내야겠죠. 자, 그래서 이 아티클은 이런 멋진 말로 또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회사에서 하는 일들은 1%의 비전과 99%의 얼라이먼트다. 조율하는 거죠. 계속. 자동차 정비소에 가면은 얼라이먼트 해준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별이라는 비전을 세웠다면 자동차가 이게 타다 보면 어떤 충격을 받으면 삐뚤어삐뚤 될 수가 있거든요. 회사도 계속 조율해 가면서 계속 교육하고 조직도 정비하고 뭐 직원도 적재적소로 배치하고 이런 계속 조율하고 실천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활동이다. 대부분의 활동이 잘 되려면 저 1%의 비전이 명확해야겠죠. 근데 저 명확한 걸 만들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고 심지어 리더조차도 섞어서 쓸 때가 많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아티클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만큼 핵심 인재가 되는 거겠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 이게 회사의 비전만이겠습니까? 우리 개인도 요거를 참조해서 명확한 스스로의 각자의 비전을 만들어 본다면 더욱더 멋진 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아티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